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각막센터 김구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공눈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질환으로 등록된 각막이 이제 원뿔로 변한다는 이제 원추각막이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추각막이란 질환은 각막의 특정 부분이 뾰족하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온 부분이 얇아지게 되고 그 부분의 투명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혼탁이 발생을 하고 동반돼서 이상 난시가 발생을 하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이 이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어린 10대 전후 나이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제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이제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이 질환이 이제 없는 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좀 억제한다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각막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해서 알고 환자분들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추각막은 이제 각막의 이상 난시를 일단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은 이제 근시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원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개념들은 이제 멀고 가까운 거를 보는 거리상의 개념이고요. 난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을 퍼지게 해서 상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데, 이 난시라고 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많은 요소가 각막에 있습니다. 이 각막의 형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투명하고 반질반질해 보이지만 울퉁불퉁한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규칙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정 부위의 각막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얇아지면서 혼탁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생기는 병이 원추각막이라는 병입니다. 사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특정 유전인자에 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고, 근데 이제 원추각막을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특별한 원인 없이 10대, 20대 때 이제 발병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사실 원추각막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라식이나 라섹처럼 굴절 교정 수술 한 이후에도 마치 원추각막처럼 각막의 특정 부분이 얇아지고 튀어나오면서 혼탁이 발생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원추각막이라고 하지 않고 각막 확장증이라고 약간 표현을 달리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추각막이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라식, 라섹 수술 과거력이 없는 분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추각막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라식, 라섹과 같은 수술 과거력이 있다면은 각막 확장증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해서 환자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진 거는 저희가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토피 결막염이 있으면서 자주 비비게 되는 어떤 기계적인 자극이 더해질 수 있는데, 이런 외부의 기계적 자극이 각막의 구조적인 변화를 조금 더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 알려져 있고, 임신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 혹은 사춘기 시절의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도 이런 진행하는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추각막은 각막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난시가 변화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시력이 변화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증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력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느냐? 예를 들어서 난시가 있어서 안경을 쓰시던 분이 안경점 가서 시력이 떨어져서 바꾸러 갔는데 난시 도수가 갑자기 는다거나, 혹은 어느 한도 이상 교정이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렌즈를 착용하시던 분이 렌즈의 도수가 계속 바뀌고 렌즈가 헛돈다거나 어떤 착용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시력적인 변화와 함께 어떤 렌즈나 안경 착용의 불편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안과에 와서 각막 지형도 검사나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 사실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저희가 눈을 쳐다봤을 때도 이제 인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많이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각막 혼탁까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단지 이제 시력의 변화만 가지고 초기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되시는 10대, 20대 분한테 저희가 갑자기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진단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원추각막의 진단의 가장 1번은 이제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하는 각막의 형태를 이제 촬영을 해보는 검사가 필수적이겠고, 또한 당연히 시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어떤 근시값이나 난시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각막 지형도 검사가 워낙 다양한 장비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지형도 검사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해주냐에 따라서도 진단하는 과정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한 세극등 검사만으로도 각막의 형태 변화나 혼탁이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조금 저희가 감별을 꼭 해야 될 게 소프트 렌즈나 혹은 하드 렌즈에서 조금 더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렌즈를 이제 장기 착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착용하던 렌즈가 이제 도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서 각막 지용도 검사를 해봤을 때 이게 마치 원추각막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형태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게 렌즈들이 저희 각막과 이제 밀착이 돼 있으면서 이제 말랑말랑한 각막의 형태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거죠. 이제 렌즈 때문에 발생한 각막 뒤틀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추각막으로 좀 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이제 문진 상황에서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 같은 경우 장기 착용하는 환자분이라면 이런 렌즈 상황을 좀 중단을 해본다던가 하는 과정을 또 겪어가면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실제 원추각막인지 아닌지 감별 진단을 해드려야 됩니다. 원추각막은 안타깝게도 이제 완치의 개념은 현재 없습니다. 진행성 질환이고 10대, 20대 때 발생을 해서 중년층, 40, 50대까지도 계속 진행을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심한 경우는 이제 혼탁이 너무 심해지고 각막 형태가 유지가 안 되면서 각막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치료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1번은 사실은 초기 경증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드렌즈, 원추각막 교정용 하드렌즈가 있습니다. 각막을 잡아준다는 약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나이라든가 이제 환자분의 어떤 굴절력의 변화 상황을 저희가 보고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빠른 진행을 보인다고 했을 땐 저희가 이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두 가지 시술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는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고 하고요. 이는 이제 각막이 이제 투명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각막이 굉장히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각막 교차 결합술을 하게 되면 그 콜라겐들의 배열에 조금 변화를 주게 돼서 각막의 단단한 정도, 이제 경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을 쉽게 말해서 지금 형태 그대로 이제 시술을 통해서 굳혀버린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술이 각막 교차 결합술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교차 결합술뿐만 아니라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얇은 그 조직 사이로 구조물을 삽입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각막의 형태를 조금 더 바로 잡아주게 되는 그런 시술인데 요런 시술을 저희가 이제 각막 내 링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의사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시술을 해서 진행을 억제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각막 이식까지는 사실은 이제 젊은 나이에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각막 이식을 하고 거부 반응이 없이 잘 안착이 되더라도 보통 그 각막들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쉽게 말하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대 때 했다? 그러면 실제로 30대 내지 40대 때 거부 반응이 없더라도 또 한 번 각막 이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추각막의 치료의 목적은 이 각막 이식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좀 늦은 시기에 한다거나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게 치료의 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추각막이 각막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파괴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토피가 있는 분들에서 이게 조금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토피라고 하는 일종의 전신질환이 어떤 각막에 구조적인 어떤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이 같이 있게 되고 그거에 대한 주 증상이 환자분들이 이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는데요. 원추각막이 생기게 되면 주로 전체 이런 동그란 각막 중에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가운데서 약간 하부 쪽의 각막들이 보통 잘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비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비비거나 이제 이렇게 누르듯이 비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기계적 자극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눈 비비는 것 자체가 이 원추각막 진행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막 형태가 변화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제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젊은 나이에서 진단되는 이제 안타까운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소아 때나 혹은 한참 성장기에 시력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상한 시력 변화를 보인다거나 교정이 되지 않는 시력 변화 혹은 난시값이 커진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있다면 반드시 안과의 진료를 통해서 이 원추각막 질환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이제 산적특례를 적용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안 좋은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이후로 조금이나마 이제 진단과 치료에 조금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그런 걸 좀 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 때부터 얘기를 드리는데요. 안과도 좋고 안경점에서도 시력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시 정도나 난시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고 실제로 나의 교정 시력이 잘 교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제 교정 시력이 좀 안 나온다거나 난시값이 떨어진다, 이상하게 변화가 있다, 반드시 안과 검진을 통해서 이 원추각막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받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